프람프트 희난. A 드라마틱 무비 포스터인 리얼리스틱 스타일 위드 브라이트 내추럴 데일라이트 일루머네이팅 A 살럼 커리언 퓨너렐 홀린 솔. 화이트 크리센서멈즈 앤드 블랙 모어닝 어타이어 에브리웨어. A young woman in her 30s standing coldly in the foreground staring intensely at an older couple approaching hesitantly. A lawyer in suit holding documents smiling subtly in the background. bold red and black text overlay in Korea. 나를 버린 부모가 할머니 장례식에 나타났다. 5천만 유산 앞에서 변호사가 우은 이유 as the gripping title. small audio. Icon with audio text in the bottom right corner. High contrast cinematic composition, evoking intense family drama and revenge. 나를 버린 부모가 할머니 장례식에 나타났다. 5천만 유산 앞에서 변호사가 우는 이유. FL1. 할머니의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그들이 들어섰다. 아버지와 어머니.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들은 나를 버린 사람들이다. 어린 나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새로운 삶을 위해 사라진 그들.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유산 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이다. 나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사진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키우며 부모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 애들은 바빴어.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며 서울 외곽 작은 집에서 둘만의 삶을 살았다. 나는 대학까지 나왔고 이제 32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였다. 어머니는 화장기 짙은 얼굴로 주위를 살폈다. 그들은 조문객들 사이를 뚫고 내 앞에 섰다. 지은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연기인가? 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들은 당황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우리가 내 부모다. 주변 조문객들이 수근거렸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키가 커진 나를 보며 그들은 눈을 깜박였다. 왜 오셨어요? 할머니 장례에 내 질문에 그들은 서로를 보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10살 때 그들이 떠난 나를 기억한다.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와 함께 살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돈이 없어 나를 키울 수 없다고 했다. 할머니가 울며 나를 안고 이제 할미만 있단다 하시던 그날. 그 후로 나는 부모라는 단어를 지웠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멀찍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 왜 이제야? 할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하나 할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나를 키우셨다. 병원비, 학비,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며 부모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장례 이튿날 변호사가 왔다. 할머니의 유언 집행인이었다. 그는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내일 유언 집행을 위해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두? 그 말이 불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다. 서울의 거리가 흐려졌다. 나는 할머니의 빈집에 앉아 옛날 앨범을 펼쳤다. 어린 나와 할머니의 사진뿐이었다. 부모 사진은 할머니가 찢어버리셨다. 그 애들 생각하지 마 하시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모가 나타난 이유가 유산 때문일 거라 직감했다. 할머니는 늦게까지 식당을 하시며 땅 몇 개 사두셨다고 하셨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와 땅, 대략 5천만 원 정도 될 터였다. 그게 그들을 끌어들인 미끼인가?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눈이 할머니를 닮았다. 강인하고 슬프지만 단호한 눈팔미, 내가 지킬게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유산은 내 것만이 아니다. 할머니의 피와 땀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다음 날 유언 집행 날이 밝았다. 장례식장 근처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부모가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은 정장 차림으로 앉아 기대감에 찬 얼굴이었다.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이상했다. 약 1020자, 한국어 기준 약 980단어 상당. FILE.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고 김옥순 여사의 유언입니다. 모든 재산은 손녀 김지은에게 상속한다. 그 말에 부모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부모인데.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지은 씨 명의로 이전하셨습니다. 유언장도 그걸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의 상속권은 포기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우리가 가족인데 나는 그 연기를 지켜보았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가족?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이에 제기할 수 있죠? 유류분이 있을 텐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신 거라 유류분 적용이 안 됩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지은 씨를 양육하지 않으셨죠. 법원에서도 인정될 사항입니다. 그 순간 부모의 본색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도 어려웠어. 이제라도 가족으로 돌아가자. 그 돈 나눠 쓰면 다 잘 살 수 있어, 돈. 결국 그거였구나. 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려웠다고요? 새 가족 만드시느라 바쁘셨죠? 이모들 소식 들었어요. 새아들 낳고 잘 사신다면서.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함. 너무 늦었다.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병원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지은아, 그 애들 오면 주지 마내 거야 하셨다. 할머니는 부모가 나타날 걸 예감하셨던 거다. 사무실을 나서며 부모가 따라왔다. 지은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아버지가 애원했다. 나는 멈춰 섰다. 왜 버리셨어요? 그때 나 10살이었어요. 할미가 울면아 데려가실 때 왜 막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무너지듯 앉았다. 돈이 없었어. 새로 시작하려고 아버지가 덧붙였다. 내 엄마가 우울증이었어.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변명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서랍에서 옛 편지가 나왔다. 부모가 보낸 게 아니었다. 할머니가 쓰신 일기였다. 지은이 엄마가 오늘 전화했어? 돈 좀 보내달라고. 안 보냈어. 그 애들은 이미 우리를 버렸어. 눈물이 났다. 할머니는 부모의 연락을 받으시고도 나를 지키셨다. 나는 결심했다. 이 유산으로 부모에게 복수할 거다. 공정하게, 법적으로.
며칠 후 부모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우리도 권리가 있어? 소송할 거야. 아버지가 위협했다. 나는 웃었다. 하세요. 그럼 모든 게 드러날 텐데. 약 1010자. FILE 3. 소송이 시작됐다. 부모는 유류분 청구와 증여 무효를 주장했다. 할머니가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다. 할머니의 의사기록, 증인들. 법정에서 부모를 보았다. 아버지는 변호사와 속삭이며 어머니는 눈물을 짜냈다. 판사는 증거를 요구했다. 나는 할머니의 일기와 의료 기록을 제출했다. 할머니는 멀쩡하셨다. 재판 중 부모의 과거가 드러났다. 아버지는 재혼 후 사업 실패, 빚이 많았다. 어머니는 새 가족과 살다 이혼, 이제 돈이 필요했다. 유산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웃 통해 알았다고 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키우셨죠. 그분의 재산은 제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단호했다. 부모의 변호사가 나를 공격했다. 피부치인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나는 대답했다. 잔인한 건 저를 버린 쪽입니다. 재판이 길어졌다. 부모는 언론에 제보했다. 버림받은 부모, 딸에게 유산 뺏겨 기사가 났다. 네티즌들은 나를 비난했다. 불효녀 소리가 들렸다. 나는 힘들었다.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밤에 울었다. 하지만 할머니 꿈에 나타나 잘하고 있어 하셨다. 고조파가 왔다. 부모 쪽 증인이 할머니 정신 이상 주장했다. 하지만 내 쪽 증인, 할머니 주치의가 정신 멀쩡했다. 증언했다. 부모가 나를 찾아왔다. 화해하자. 반만 주면 소송 취하할게 제안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이제 늦었어요. 약 990자. FIL 4. 재판이 절정에 달했다. 부모의 빚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도박빚, 어머니는 생활비. 그들이 할머니에게 돈 요구한 기록이 나왔다. 나는 추가 증거 제출했다. 어린 시절 부모가 보낸 편지.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우리는 새 사무포기각서 비슷한 것. 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부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갑작스러운 반전. 어머니가 무너졌다. 미안해.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법정에서 울며 자백했다. 유산 때문에 왔어. 지은이 얼굴 보고 싶어서가 아니야? 아버지가 화냈다. 조용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사는 휴정했다. 재판 후 부모가 패소했다. 증여 유효, 유류분 없음 판결이었다. 변호사가 웃었다. 그 미소의 이유를 이제 알았다. 할머니가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하셨다. 부모는 항소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나는 유산을 받았다. 할머니의 집, 땅, 돈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상처만 남았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왔다. 용서해줘.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나는 말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진 않아요. 약 1015자. FIL 5. 유산으로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식당터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옥순네 집 뒤라고 이름 지었다. 부모는 사라졌다. 소식 들으니 빚 갚고 조용히 산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밤에 할머니 생각하며 울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빈자리가 컸다. 어느 날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혼자. 커피 한 잔 주문했다. 나는 말없이 냈다.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내 할머니처럼 강하구나. 눈물이 났다. 왜 그랬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오래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폭력, 가난, 잘못된 선택. 하지만 변명일 뿐이었다. 나는 들었다. 이제 가세요. 말했다. 그 후 나는 일기를 썼다. 할머니처럼 내 삶을 기록하며. 복수는 공정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었다. 약 985자. FIL6. 몇 년 후 나는 결혼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할머니 이름 지었다. 옥순. 부모 소식은 끊겼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문 들었다. 장례에 안 갔다. 나는 카페에서 아이를 안고 할머니 사진을 본다. 할미, 이제 행복해요. 유산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그 장례식 날 변호사가 울은 이유. 할머니의 완벽한 계획 때문이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물. 나는 이제 안다. 복수는 끝이 아니다. 용서와 앞으로 나아감이 진짜 승리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가족의 배신은? 서울에 비가 내린다. 나는 창밖을 본다. 삶은 계속된다. 약 1025자. 총 약 6000자. 각 파일 약 1000자 5%. 전체 이야기 완결.